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신문을 볼 때 경제면 항상 보긴 하는데요. 뉴스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정리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미일 북핵 비핵화 제재 공조 재확인, 중국 견제 수위도 높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도 한미일 3국엔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대북 원칙의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을 위한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G7 외교장관도 강경한 대북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미일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두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나온 것은 트럼프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초기의 입장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북 대화가 열려 있지만 대화 자체를 위해 북한에 미리 양보할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각종 경제협력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3국은 경제협력도 논의하면서 미국의 LNG 활용,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첨단 원자로 개발, AI 반도체,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안보 및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추진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보다 매력 커진 빅테크 회사채, 우량기업 회사채 스프레드 마이너스라는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글로벌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등 우량기업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고신용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국채 대비 가산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투자자들이 정부보다 기업의 신용도를 더 높게 평가한다라고 풀이될 수 있는데요. 16일에 일본 언론은 애플의 2027년 만기 회사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043%포인트까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 이후 회사채의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기업의 신용 위험을 반영해서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곤 하는데요. 지금은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반면에 미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106%로 상승하면서 국채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보호 무역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국채보다 높은 등급의 회사채를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커머스 성장세, 알리, 테무, 결제액 늘어 국내 이커머스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들의 거래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경 에이셀에 따르면 1월 알리익스프레스의 결제액은 1,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했고요. 테무는 145.1%, 쉬인은 127.5% 늘었습니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고 100% 이상 늘어났던 1, 2년 전과 비교하면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국내 플랫폼 업체들보다 성장세는 가파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에 한국어 사이트를 열었고요. 2023년 8월에는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현지화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또 테무도 한국 내 물류 시스템 구축과 직원 채용을 추진하면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분석업체인 와이즈앱 리테일에 따르면 1월 테무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823만 명으로 쿠팡이 3,302만 명, 알리익스프레스가 192만 명인 것에 이어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C커머스의 국내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꼴찌의 반전 드라마, 한국 증시 올해 다크호스 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에서 꼴찌 굴욕을 겪었던 코스피가 올해는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발목을 잡았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리스크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방산, 조선, 바이오 등이 힘을 보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글로벌 지수의 수익률을 제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7.98%, 코스닥은 11.52% 급등하면서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의 주요 지수의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요 증시는 딥시크 열풍으로 급등한 항생지수, 유로스톡스 50 정도입니다. 그동안 각종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저평가돼 왔던 국내 증시인데요. 올해 이렇게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위기, 딥시크 충격,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같은 불안 요소 속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단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도 진행 중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추가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외국인은 국내 주식 6,87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연속으로 팔자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의료대란 제약사 직격, 수익성 악화일로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올해 역시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보툴리눔 톡신 같은 신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12개 제약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7개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양행은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549억 원으로 3.8% 줄었고요. 영업이익률도 2.7%에 그쳤습니다. 특히 폐암 신약인 렉나자를 투여한 암 환자들에게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첫 이상 사례가 미국 저널에 보고되면서 시장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도 지난해 2,16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경영권 분쟁 속에서 전년 대비 2% 감소한 성적이었습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매출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20.7% 증가했고요. 1,864억 원 영업이익 기록했습니다. HK이노엔도 K캡의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이 33.8% 늘어난 882억 원 달성했습니다. 한독의 영업이익은 95.7% 하락했고요. 종근당도 59.7% 떨어졌습니다. 대원제약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 감소율을 보였고요. GC 녹십자는 자회사 GC셀의 부진으로 6.8% 하락했습니다. 녹십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인 이니바이오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에 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한 전문 의약품 중심의 제약사들이 실적 개선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여러 가지 전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또 인상적인 게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역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C커머스는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요. 국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쿠폰이라든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해주셔가지고요. 한 번 더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와 국내 증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설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